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흔히 공시가격이라고 부르는 공동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세부담 완화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서민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가격이 18% 이상이나 하락하면서 이제 보유세 부담도 20% 가량 더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 두 개 간의 상관관계를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보유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과세가 되는 걸 소위 보유세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렇게 두 가지의 보유세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7월 또는 9월에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는 그 발부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매년 7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며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세와 조금 다르게 재산세처럼 모든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 다 과세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토지, 일반적으로 나대지 같이 투기 목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 별도 합산 과세의 토지, 일반적으로 건물의 부수 토지 등을 얘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긴 하는데, 이제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이제 부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12월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정부에서 부과를 하지만 이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이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 문의 주셨던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되는 기준,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 부동산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금액이나 현재의 시가나 시세 같은 그런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억이니 12억이니 이런 것들의 기준도 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부담도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되는 이제 공시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산세랑 종부세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이지만 또 이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세 세율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 특례 세율은 2021년, 2022년, 2023년 이 3년간 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세율의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9억 원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예정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율 특례를 적용받지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 재산세를 경감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세를 이미 감면받고 있는 경우라면 세율 특례와 재산세 감면 중에 비교해서 혜택이 더 큰 것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됩니다. 즉 정부에서 이중으로 혜택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서울 강동구에 약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재산세 등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보유세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시세 10억 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인 8억 5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분께서 다른 주택이 없어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세율 특례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8억 5천을 기준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적용하고 일반 세율이 아니라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 특례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 원 정도가 과세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1주택자가 아니고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공시가격 8억 5천만 원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대략 141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큰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제 공시가격 인하와 더불어서 혜택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1주택자인 분들한테는 참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거 이외에 보유세는 좀 다른 게 없나요? 지금까지 제가 방금 계산해드린 재산세는 정말 재산세만 말씀드린 거고 이 재산세는 그 재산세의 20%만큼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또 도시지역, 일정 도시지역 내의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재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과세 표준의 0.14%.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만약에 1주택자라면 지방교육세랑 도시지역분이 붙어서 21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과세가 될 것이며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24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신다면은 특별히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이하니까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른 주택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다른 주택과 합산해서 9억 원이 넘어가신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8억 5천짜리 강동구에 주택이 있으신 경우니까 주택 한 채 5천만 원은 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서울 잠실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 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 원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보유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공시가격이 분명히 많이 인하됐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세부담이 아주 완화가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 드리기 전에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최대 6%까지 과세를 하던 것이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서 2.7%까지 최대 2.7%까지 세율이 적용합니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까 세부담이 확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떨어진 거 외에 이제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도 있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걸 계산을 해보면 주택이 두 채 있으시니까 각각의 재산세가 약 780만 원, 743만 원 정도 발생을 할 것이며 작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그 중과세율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는 약 6,88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대략 8,407만 원 정도 로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재산세가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서 557만 원, 482만 원으로 인하가 되었을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도 인하가 되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략 1,071만 원 정도만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보유세는 2,110만 원으로 상당히 인하가 될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세부담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절감 효과는 공시가격 인하도 있긴 하지만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금액의 개정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혹시 공시가격 인하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세금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12억 원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런데 공시가격도 인하가 되었으니 만약에 1주택자이신 분들이 과거에 계속 세금을 내오셨다 하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만약에 인하됐다면 12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과세가 안 되니 이번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납세자 측면에서는 좀 희소식이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 덜 거치면은 나라 살림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60%인데 주택의 경우에는 80%로 인상한다고 지난달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이번 4월 달에 확정될 예정이니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이며 공정시장 가격이 60%에서 80%로 는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한 30% 정도가 늘지 않습니까? 그럼 세부담은 실제로 30% 이상이 늘어날 거라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렇게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익한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